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단락에서는 이제 types of internet troll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자가, 이 스피커가 이제 직접 자기가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인터넷 트롤들의 타입을 2가지로 한번 나눠봤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no core beliefs at all 타입이에요. 즉,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they just seem to be betting perfectly rationally that if they wanted to make some money online or get some attention online, they should just be as outrageous as possible. 즉,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유튜버를 하든 뭐 아프리카 BJ든 해서 뭐 돈을 벌고 싶어. 혹은 돈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관심을 원해. 관심을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outrageous as possible 라고 했으니까 outrageous, 터무니없는 혹은 충격적인, 아주 별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outrageous 해지는 게 괜찮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타입인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타입이 있는데 이 2번째 경우는 true ideologue라고 하죠. 아이디얼러그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론자예요. 내가 철석같이 어떤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 그 믿음은 not traditional conservatism.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보수주의 사상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은? These were people who wanted to revoke female suffrage. 이 사람들은 female suffrage는 여성 투표권이죠. suffrage, 투표권,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보수주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부정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 트롤들은 그걸 넘어서서 여성의 투표권을 폐지해야 된다.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These were people who wanted to go back to racial segregation. 또 뭐 한대요? Go back to 돌아가고 싶어 한대. 인종차별을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Some of them wanted to do away with democracy altogether. 민주주의도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true ideologue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자,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딱 보니까 알겠죠?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왜곡된 사상, 이 true ideologue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니죠. 여기 보면 Now, obviously, these people were not born believing these things. They didn't pick them up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웠을까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왜 그런 거래? A lot of them, before they went down some internet rabbit hole, they had been libertarian, or they had been socialist, or they had been something else entirely. 즉,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토끼굴로 내려가기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Libertarian, 자유의지론자라는 뜻이죠. 즉,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자라고 해서 투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상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왜곡된 사상을 가지기 이전에 혹은 they have been socialist 혹은 사회주의자였을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죠. 나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상. Or they have been something else entirely.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죠. 인터넷이라는 rabbit hole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rabbit hole은 뭐예요? 토끼굴이지. 여러분 토끼굴 하면 딱 어떤 동화가 떠올라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앨리스가 토끼굴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이상한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아. Go down the rabbit hole 이라고 하면 뭐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다, 뭐 혼돈의 시기로 진입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혼란의 세계 속으로 빠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해주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 다 왜 그렇대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they seem to have a combination of a high IQ and a low EQ. 이 사람들은 IQ 지수는 높은데 EQ 지수가 낮대요. IQ는 지능 지수죠. 지능 지수. 그리고 EQ는 감성 지수예요. 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성 지수가 낮다. 즉,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They seem to take comfort in anonymous online spaces rather than connecting in the real world.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세계에서 진짜 이 현실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서로 모르잖아요. 서로 익명이 보장되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를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so often they would retreat to these message boards or these subreddits where their worst impulses would be magnified.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retreat, 후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계속 머물면서 뭐 message boards나 these subreddit이라고 하면 reddit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reddit에서는 이제 온통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뭐 슬래시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쓰면 그 키워드를 포함하는 게시글들, 그러한 타입의 게시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처럼 해시태그, 우리 왜 인스타에서 해시태그하고 이제 뭐 찾을 수 있잖아, 검색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그 해시태그는 팔로우를 걸어놔가지고 이제 자기 피드에 올라오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간 안에서 이제 자기의 worst impulses,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평상시에 억눌렸던 최악의 충동들이 이제 여기서 극대화되면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대? Start out saying something just as a sick joke. 그냥 농담을 한번 던져본 거야. 우리말로 하면 뭐 드립을 한번 쳐봤어. 근데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게시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막 좋아요도 막 눌러주고 positive reinforcement를 해준 거죠. 나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었던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호응해주고 좋아요 막 눌러주고 막 댓글로 응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가 그거를 믿어버린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냥 내뱉은 말을 그냥 농담을 한번 던져봤는데 그걸 정말 믿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paragraph 6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소개한 내용에 대한 예시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어떤 예시냐면 이 두 번째 타입 true ideologues. 근데 이 true ideologues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아니었다 했죠? 인터넷 rabbit hole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one young woman who grew up in New Jersey. 뉴저지에서 사는 한 여성이었어. 근데 이 여자가 move to a new place,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계속 한평생 동안 뉴저지에서 계속 살다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나 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땠겠어? felt alienated. 되게 외로웠겠죠.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그치, 자기의 핸드폰 속으로 계속 후퇴를 했어. 핸드폰을 막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공간을, 어떤 웹사이트를 발견을 한 거죠. Where people would post the most shocking, heinous things. 어떤 한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그 엄청 충격적이고 되게 악랄한, 막 극악무도한, heinous라고 하면 악랄한, 극악무도한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포스팅하는 웹사이트를 발견을 한 거야. 요즘으로 치면 뭐 일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맞닥뜨렸을 때는 really off-putting, 되게 당혹스럽고 막 당황하고 했대요. But also kind of engrossing. engrossing이라고 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혹은 뭐 전념케 하는, 몰두케 하는 이란 뜻이죠. 즉 너무 막 당혹스럽고 어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막 이러면서 당혹스럽지만 눈을 못 떼겠는 거야.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started interacting with people in these online spaces. 그래서 여기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started feeling a sense of community.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뭔가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started wondering if maybe some of these shocking memes might actually contain a kernel of truth. 이 사람들 이 커뮤니티 상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짤들에도 맨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혹시 이 짤들 안에도 정말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고 점점점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실제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한 손에는 이제 횃불을 들고 시위대에 참여를 했죠. 어떤 시위대였어? In the name of the right race 라고 하면 이제 백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즉 무슨 뜻이에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이제 표방을 하는 그런 시위대에 참여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여자는 맨 처음에는 원래는 오바마 서포터였는데 이제 fully radicalized white supremacist가 된 거예요. 완전히 급진파인 이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 스피커가 말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기자잖아. 저널리스트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인터넷 트롤이랑 뭐 프로파간디스트 만나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 조사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I was never so convinced. 자기는 한 번도 별로 그렇게 설득이 된 적이 없대. 뭐라고 설득이 된 적이 없어? That I had to find common ground with every single person I spoke to. 내가 말한 모든 그 사람들하고 한 명 한 명하고 다 내가 뭔가 그런 공통점, 협의점에 도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To that I was willing to say. 그래가지고 협의점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You know what man? You're a fascist propagandist. I'm not. Whatever. Let's hug it out. All our differences will melt away 라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막 공감해주고 뭐 논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고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협의점을 찾는 막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hug it out이라고 했는데 hug it out은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뭔가 싸웠어. 말다툼을 했어. 그러면 이제 hug it out 하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포옹하면서 야 그래 그럴 수 있었지. 나도 너 이해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에휴 그래 우리 그냥 한번 포옹하고 이제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우리 화해하자. 서로 이제 인정해주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hug it out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의 차이점을 그냥 인정해주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We cannot just look away from this stuff.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We have to try to understand it because only by understanding it can we even start to inoculate ourselves against it.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원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자꾸 인터넷 속으로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paragraph 7으로 온 거죠. paragraph 7은 뭔가 약간 쉬어가는 단계예요. 쉬어가는 한 템포 이제 쉬어가는 단계인데 이 단락에서는 앞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을 보면
약간 좀 농담식으로 약간 재밌는 말을 이제 좀 하면서 약간 사람들이 쉬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이 분야에서 막 조사도 하고 막 인터넷 트롤들도 만나러 다니고 막 이랬을 때 좀 협박 전화를 몇 번 받았었나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And yeah, I am Jewish. 이 사람이 유대인이래. Although weirdly, a lot of the Nazis couldn't tell I was Jewish. 하지만 나치들은 자기가 유대인인지 별로 몰랐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나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나치스라고 부르겠죠.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유대인들을 차별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인지 몰랐다는 거야. Which I frankly just found kind of disappointing.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좀 별로 실망스러웠대. 아니, 나치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유대인인지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실망을 한 거죠. 이 부분도 약간 좀 농담으로 쉬어가자라는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머로 좀 던지는 부분이에요. My name is Andrew Marantz. 내 이름은 Andrew Marantz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Marantz라고 TZ로 끝나죠. 이게 보통 약간 유대계 출신, Muslim sounding name이 바로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그렇고 나는 뭐 이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My personality type is like if a Seinfeld episode. 이 Seinfeld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유명한 시트콤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 거침없이 하이킥? 그거 엄청 재밌었는데 여러분 아실란가? 천국을 향해 달려 하이킥 장미고 거침없이 하이킥 아무튼 약간 그렇게 엄청 유명한 시트콤을 was taped at the Park Slope Food Co-op. 그 에피소드를 어디서 찍은 거와 마찬가지래요. Park Slope Food Co-op이라는 곳에서 찍은 것과 마찬가지래.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이제 브루클린 쪽에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음식 협동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켓인데 이 마켓이 되게 유대계 사람들, 이제 머슬림 계통, 이슬람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 봐봐. 벌써 paragraph 7이란 말이야. 이제 중반쯤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중반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강연만 들으면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한번 쉬어가게끔 농담을 한번 던져줬어요. 즉 햄버거로 친다면 소스를 한번 뿌려준 거죠. 중간에서 이제 목 맥히지 말라고 소스 한번 쭉 뿌려줬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갑니다. And in my writing, I'm much more comfortable being descriptive, not prescriptive. 그리고 이 사람 1이 기자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자기가 글 쓰는 스타일이 more comfortable being descriptive. 뭔가 묘사하는 게 더 편안하지, not prescriptive. 처방하는, 즉 지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는 게 자기는 별로 편안하지가 않대. 즉, 이 사람은 기자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뭐 이 사건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이유로 발생했으며 이렇게 묘사하는 글을 쓰죠. 기자라는 직업은 not prescriptive, 지시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야. 뭐 사설 칼럼을 쓰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글을 자주 안 써봤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는 게 자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봐봐, 이거는 테드잖아. 테드 강연을 나오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사람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도 테드에 나왔으니까 기왕 테드에 나온 거 자기도 이제 좀 솔루션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I want to share a few suggestions of things that citizens of the internet like you and I might be able to do to make things a little bit less toxic.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소개될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입 벌려 들어간다. 대한민국 입맛 저격 어플리케이션 배달통.
자, 그리고 바로 이제 8번째 단락에서 paragraph 8에서 solution, 첫 번째 solution이 나오죠. 자, 그 solution은 뭐였어요? 그치? So the first one is to be a smart skeptic. skeptic이라고 하면 우리 저번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말했죠? 그치? 의심해보는 태도를 취하는 거야. 회의론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회의론자긴 회의론자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smart가 붙었죠.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skepticis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skepticism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smart한 게 있고 dumb, 바보 같은 게 있다. 첫 번째로 이제 smart skepticism은 뭐냐면 thinking for yourself,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죠. 그리고 questioning every claim, 다른 사람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한 번씩 의심을 해보고 정말 그런 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demanding evidence, 그럼 증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펼쳤어. 그러면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있니?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프루프로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어? 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smart skepticism이다 라고 하고 있고, great, that's real skepticism. 그러면서 이러한 skepticism이 바로 진짜 skepticism이다. 그럼 dumb skepticism은 뭔데요? It sounds like skepticism. 이것도 skepticism처럼 들리기는 해. 하지만 it's actually closer to knee-jerk contrarianism. knee-jerk라고 하면 여러분 knee가 뭐예요? knee? 무릎이지, 무릎. jerk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획 앞으로 나오는 걸 jerk라고 해. 그러면은 무릎이 갑자기 획 나온대.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것처럼 무릎 치면은 우리가 반사신경처럼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contrarianism이래. contrary라고 하면 뭐예요? 반대의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nism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주의 사상이라는 뜻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란 뜻도 돼요. 즉 반자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만 하면 싫대. 뭐만 하면 아니래. 그냥 아니야, 나는 싫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게 그냥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contrarianis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청개구리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everyone says the earth is round, 모두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할 때 you say it's flat, 아닌데 지구는 평평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everyone says racism is bad, 모두가 인종차별은 나쁘다 라고 말할 때 you say I don't know, I'm skeptical about that.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좀 회의론적이야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청개구리 신보 사람들을 바로 contrarianist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광고 알아요?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광고 여러분 보셨을란가요?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그리고 이 스피커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젊은 이제 백인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You know, the media, my teachers, they're all trying to indoctrinate me into believing in male privilege and white privilege, but I don't know about that, man. I don't think so.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도 그렇고 나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나한테 세뇌를 시키려고 한대. Indoctrinate me. 뭘 믿으려고 세뇌를 시키려고 해? Into believing in male privilege. privilege는 뭐예요? 특권 혹은 특혜로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male privilege라고 하면 남성들이 더 특혜를 받고 있다. 이 시대에서는 남성들이 더 특혜를 받고 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한테 자꾸 세뇌를 시키려고 한대.
and white privilege. 그리고 이제 백인들도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자꾸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콧에 나온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나는 남잔데 남자가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백인이긴 하지만 백인이라고 해서 꼭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이 스피커는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skepticism은, 이러한 회의주의는 정말 skeptic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You're being a jerk. 그냥 너는 It's great to be independent-minded. 그냥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좋다 이거야. We all should be independent-minded.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각이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But just to be smart about it. 하지만 그 independent한 마인드가 똑똑해야 된다. 현명한 것이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서 두 번째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건 뭐냐면 next one is about free speech. 이제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Well, I'm pro free speech라고 했으니까 나는 언론의 자유에 동의해. 나 동의하는 사람이야. And they say it in this way that it's like they're settling a debate. 토론을 끝마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막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내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발언을 막 했어. 그렇게 해놓고 난 표현의 자유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 얘기하자. 나는 이렇게 나의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뭐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 말이나 해도 돼 하고 그냥 끝. 어쩌라는 거야. 그치? When actually that is the very beginning of any meaningful conversation. 표현의 자유라는 건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 내가 만약에 주장을 했어. 그럼 당연히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meaningful conversation, 정말 의미가 있는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더 이어가서 Does it mean that David Duke and Richard Spencer need to have active Twitter accounts?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비드 듀크랑 리처드 스펜서는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이 두 국회의원들은 아주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트위터 계정에다가 맨날 진짜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발언들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free speech,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건 이런 데이비드 듀크 같은 리처드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트위터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죠. Does it mean that anyone can harass anyone else online for any reason? 그래서 free speech라는 것이 온라인 상에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막 괴롭힘, harassing 한다는 건 괴롭힌다는 거죠. 막 진짜 못 살게 막 악플 달고 뭐 연예인들 뭐 SNS 가가지고 진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악담을 막 퍼부어도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free speech냐? 아니라는 거죠. 즉 free speech라고 해서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 making decency cool again 이죠. 자, 여기서 decency는 예의 혹은 품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품위를 좀 멋있는 걸로 다시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시로 뭐 sharia law랑 그리고 뭐 홀로코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sharia law는 이슬람 율법이에요. 이슬람계 사람들이 믿는 율법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reddit이라는 웹사이트나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sharia law라고 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런 게 나온대. Is sharia law sweeping across the United States?
이슬람 율법이 미국에서 전국을 휩쓸고 있나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즉 그만큼 이슬람계 혈통에 이슬람계 사람들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안에 이제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내포를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혹은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홀로코스트를 이제 치면, 홀로코스트 뭐예요? 그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죠.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거를 키워드를 딱 치면 나오는 게 Did the Holocaust really happen? 유대인 대학살 진짜 일어났는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dumb skepticism, 바보 같은 skepticism이다. 이 정도로 우리의 인터넷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정말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면 some people see bigoted propaganda as being edgy or being dangerous and cool.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거릿이라고 하는 건 편견이 아주 심한 거예요. 편견이 아주 심한 이런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프로파간다, 이런 선전들이 as being edgy, 엣지 있고 막 위험한데 막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see basic truth and human decency as pearl clutching.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기본적인 사실, 기본적인 truth, 그리고 human decency, 인간의 품위,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예절, 품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본대? as pearl clutching. pearl clutching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or virtue signaling. virtue signaling이란 건 미덕을 과시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혹은 or just boring, 그냥 시시한 걸로 이제 치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인간의 품격이나 품이나 아니면은 사실에 대한 존엄성이 완전히 하락이 된 상태인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는 또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도 그 역할을 했대. 왜냐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이것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도록 장려를 했다는 거죠. incentivize라고 하면 장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장려를 했대. 왜냐면 bigoted propaganda is great for engagement. 이렇게 편견이 심한 선전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engagement를 참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편견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한테 더 큰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클릭 수가 높아지고 막 댓글 수가 막 폭주를 하고, 그러니까 basic truth나 human decency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래서 드디어 우리 마지막 단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락은 당연히 conclusion paragraph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 한번 봅시다. So let me leave you with this 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는 뭘 말을 하냐면, You know, a few years ago, it was really fashionable to say that the internet was a revolutionary tool that was going to bring us all together.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t was really fashionable, 되게 트렌디했대. 우리말로 하면 트렌디하고 유행이고 막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뭔가 약간 좀 인싸스러운 말이었다. 어떤 말이? Internet was a revolutionary tool. 인터넷이 혁명적인 도구다. 그리고 이 인터넷이 우리 모두를 bring us together, 우리 모두를 화합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대. 하지만 it's now more fashionable to say that the internet is a huge, irredeemable dumpster fire.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게 또 유행이래? 요즘에는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구제 불가능한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irredeemable이라고 하면 구제 불가능한 이란 뜻이고, dumpster fire라고 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dumpster,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제 dumpster fire다라고 하면 그만큼 큰 재앙이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dumpster fir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huge irredeemable dumpster fire라고 하는 게 유행이래요. 자, 그럼 이 스피커는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터넷이 좋대, 나쁘대? Neither caricature is really true 라고 하면서 둘 다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겠어?
그치. 인터넷이 아주 좋지만도 않고 아주 나쁘지만도 않다. 장단점이 다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의 장점을 보는, 인터넷이 우리 모두를 화합하게 해주고 우리 모두를 bring us all together 해줄 거다라고 보는 게 어떤 시각이래? The utopian view that the internet will inevitably save us. 즉, 이렇게 인터넷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적인 관점이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관점은 that the internet will inevitably save us. 인터넷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the dystopian view that it will inevitably destroy us. 자, 이 두 번째 dumpster fire 같이 인터넷이 나쁘다라고 보는 관점은 dystopian view래. 디스토피아적인 관점. 어떤 관점이야? That it will inevitably destroy us. 인터넷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멸망케 하고 우리 모두를 황폐하게,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래요. 그런데 이 스피커가 말하는 건 utopian view나 dystopian view나 we are letting ourselves off the hook. 이렇게 이상향으로 보는 거나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 거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래? We are letting ourselves off the hook.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눈 감아주는 거다라는 거죠. Let someone off the hook 하면은 우리 훅이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훅이 뭐였어? 갈고리였잖아. 갈고리. 그치? 우리 스스로를 갈고리에서 이제 빼내주는 거야. 이 동영상처럼. 그치? 이 갈고리에서 빼내는 것처럼 뭔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다, 공경에서 자유롭게 해주다, 어려움에서 뭐 구제해주다, 눈 감아주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뷰를 보는 거나 디스토피안 뷰를 보는 거나 우리 스스로가 책임이 없다고, 그냥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인터넷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인터넷이 우리를 이상향으로 이끌어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우리를 멸망케 하거나 우리는 책임이 없어 라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There's nothing inevitable about our future 라고 하면서 불가피한 건 없다. 우리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뭔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The internet is made of people. 왜냐하면 인터넷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들, 그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야. 누가 그걸 이용해? 바로 사람들이. 즉, people make decisions at social media companies. 사람이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해시태그를 이제 막 트렌드를 해서 막 유행을 만드는 것도, 유행을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하는 것도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societies progress or regress. 사회가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퇴보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밑줄 친 거 보면 people make, people make, people make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저번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예요? 이것도 뭔가 소스를 첨가를 한 거야. 이렇게 라임, 운율을 주면서 좀 더 소스를 첨가를 하면서 귀에 쏙쏙 잘 들리게끔 강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We can stop waiting for some inevitable future to arrive and actually get to work.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책임이 있고 우리가 다 결정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야만 미래에는 inevitable future, 우리는 미래는 피할 수 없어, 미래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대? actually get to work now. 우리가 뭔가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대.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that it bends towards justice.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어떤 말인데,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이 부분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arc는 궤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으면 이 궤적을 arc라고 해. 그리고 the moral universe, moral은 도덕적이란 뜻이니까 도덕적 세계의 궤도는 is long, 길대, 엄청 길대. 하지만 but that it bends toward justice. 하지만 그 궤도는 결국에는 정의를 향해서 구부러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뭔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결국에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거야.
나쁜 사람은 결국에는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권선징악 있죠? 그거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maybe,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정말 뭐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그럴 수도 있다. But that has always been an aspiration. It is not a guarantee. 하지만 이런 권선징악,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이런 게 aspiration, 우리가 염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뿐이지 it is not a guarantee.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항상 권선징악이 일어나고 항상 정의는 승리해.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The arc doesn't bend itself. 그 궤도는 그 정의의 세계, 정의적 세계의 궤도는 자기 혼자 구부러지는 게 아니야. 정의가 그냥 저절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그 궤도를 구부러지게 하는 거야? 정의 쪽으로 누가 구부려? We bend it. 우리가 구부리는 거다. 우리가 정의가 승리케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끝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인터넷이 이 지경으로 온 데에는 우리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어서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된다. 우리 각자의 역할, 우리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각자의 역할, 우리 각자의 책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테드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과서 1과 Big Question이 뭐라고? What are y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person? 이었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테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SNS를 통해서 뭐 댓글도 많이 달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하잖아.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혹여나 댓글을 단 그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터넷 트롤이 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이 인터넷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테드를 골라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본 이 빅 픽처 다시 한번 보면 이 햄버거를 보면 맨 위에 탑번은 introduction 역할을 한다 했었고 맨 밑에 깔아져 있는 빵은 conclusion이라고 했었죠. 우리 이번 테드는 단락이 되게 많잖아. 그치? paragraph가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 paragraph를 하나하나 막 다 분석을 하고 이 paragraph는 이런 역할, 저 paragraph는 이런 역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introduction하고 conclusion 빼놓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body다라고 이제 body paragraph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introduction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 스크립트를 보면 이 introduction에 해당하는 내용은 두 번째 단락까지가 introduction인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야. 선생님이 봤을 땐 introduction은 이쯤에서 끝나겠구나 라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락만 introduction이다. 두 번째부터 body paragraph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땐 introduction이 두 번째 단락까지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paragraph에서는 anecdote이라고 하면 일화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인터넷 트롤 집을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해본 그 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통 introduction에서 이런 이야기거리, 일화들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설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그런 내용, 딥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로 훅으로서 선생님이 저번 강의 때 말을 했죠. 훅의 역할로서 이 사람이 anecdote을 쓴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단락까지 introduction이다 라고 본다면 이 introduction의 맨 밑에서 중요한 거 하나 언급하고 끝나죠. 뭐였어요? 결국에 인터넷에서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emotion, 감정을 얼마나 자극시키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션에서 다룰 내용을 슬쩍 한번 흘리면서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introduction이었어.
자, 그럼 이 introduction에서 슬쩍 언급한 이 이모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body paragraph였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부터가 body paragraph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감정이 중요하더라. 그럼 감정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측정이 돼? 바로 engagement로 측정이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동요됐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많이 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라이크를 많이 눌렀는가? 싫어요는 얼마인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동요돼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ngagement를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 트롤들이 spark high arousal emotion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인터넷이 이제 쓰레기로 이제 아주 유해한 toxic garbage로 넘쳐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요즘에 인터넷이 아주 심각한 현상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현상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현상을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 이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성 언급했어.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갖다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게 왜 발생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원인으로 나온 게 바로 요 Y 부분이에요. 원인으로 나온 게 뭐였어? 원인이 뭐였대? 둘 다 No Core Belief도 그렇고 True Ideologues 이 타입도 그렇고 두 가지 타입 둘 다 이 사람들 다 Low EQ 감성 지능이 낮았죠. 감성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계속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사상이 주입이 되더라. 무의식 속에 이제 스며들더라.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원인 파악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야? 원인 파악했으니까 처방전을 내려야 되잖아. 그 처방전으로 나온 솔루션이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내린 처방전, 솔루션 3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내린 처방전이 요거 fix platforms가 있었죠. 요렇게까지가 body paragraph고, 이제 맨 마지막에 conclusion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미래에 대해서 막 언급을 했었죠. 뭐 인터넷이 뭐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건지 아니면 불행하게 할 건지,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뭐 물어보는 거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결국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미래를 결정짓는 건 누구다? 우리다. 우리 손에 미래가 결정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가 그냥 저절로 생길 거다라고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끝을 마쳤죠.